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건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견뎌내야 할 또 하나의 시련일까요? 젊은 시절 사랑으로 시작했던 두 사람이 60, 70을 넘어서면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외면하고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고, 심지어 같은 식탁에 앉아서도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그런 풍경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70대 부부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고, 60대 아내가 남편 몰래 원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50년을 함께 산 노부부가 서로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황혼 이혼율이 전체 이혼의 37%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이혼 부부 중 한 쌍 이상이 결혼 생활 20년 이상을 함께한 중장년, 노년 부부라는 뜻입니다. 자식 다 키우고 손주 보고 이제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할 나이에 오히려 이제는 정말 못 참겠다며 갈라서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단순히 법적인 관계만 끊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추억도, 익숙함도, 서로의 존재가 주던 안정감도 모두 무너지는 일이고, 노년의 삶을 혼자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혼까지 가지 않아도 사실상 남남처럼 사는가면, 부부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부부로 살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 사는 타인,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익숙함과 체면 때문에 함께 있을 뿐인 관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어라는 말 한마디 없이 각자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각자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잠드는 그런 하루하루를 반복하면서도 이게 노부부의 일상이지 뭐하고 자위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함께 웃고 울었으며 수많은 고비를 함께 넘어온 두 사람이 왜 노년에 이르러서는 서로에게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혹시 당신도 배우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옆에 없었으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배우자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년의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무관심과 오해와 상처와 참았던 말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고, 가동안 애써 외면했던 균열이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결과입니다. 자식들 다 키울 때까지만 참자했던 아내는 이제 자식들이 다 독립했으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은퇴하면 아내한테 잘해줘야지 했던 남편은 정작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 아내에게는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 불청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노년의 부부 갈등은 젊은 부부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젊은 부부는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사랑을 확인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에너지와 시간이 있지만, 노년 부부는 이미 서로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상태에서 그저 익숙함으로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는 체념이 관계를 지배하고, 그 체념은 점점 더 깊은 무기력과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롭고,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쓸쓸하며,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런 관계가
단순히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냉랭한 관계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말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란 게 뭔지 혼란스러워하며, 주변 사람들은 저 부부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수군거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중심이었던 노부부의 관계 파탄은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노년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렇게 관계가 무너져 가는데도 대부분의 노년 부부는 원래 늙으면 다 이런 거야 하고 체념하거나, 우리 세대는 이혼 같은 건 안 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마치 노년의 불행한 부부관계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게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건 정말 이렇게 서로를 견디고 참으면서 불편하게 사는 게 정상인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노년의 부부관계가 전쟁터처럼 느껴진다면, 배우자가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면, 그건 당신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서로에게 더 소중해져야 하고, 더 편안해져야 하며, 더 깊은 동반자 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노년에 결국 곁에 남는 건 배우자뿐인데, 그 유일한 동반자와의 관계가 지옥 같다면 노후는 그야말로 고독과 불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수십 년 동안 굳어진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황혼 부부가 전쟁이 아니라 축복으로 노년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노년 부부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 뽑아낸 생존 전략이자 당신의 노후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황혼 이혼을 결심한 7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분은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들어온 날부터 제 인생이 감옥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들고 채널만 돌리고 있고, 제가 뭘 하든 간섭하고 지적질하고, 밥상 차리면 맛없다고 투덜대고, 친구 만나러 나가려 하면 어디 가냐고 캐묻고, 그렇게 5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못 살겠어요. 이 여성은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재산 분할받아 혼자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요? 어떤 70대 남성은 아내가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 위에 돈 벌어오고 집안 대소사 책임졌는데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며 억울해했지만, 정작 아내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시당했다고 느꼈는지, 얼마나 대화 없는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는 결국 혼자 남겨진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이혼만 안 했어도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 없이 맞이한 노년 부부의 현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 때문에, 육아 때문에, 생계 때문에 바빠서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었고, 중년에는 자식 교육 때문에, 시댁과 친정 문제 때문에, 각자의 스트레스 때문에 대화할 여유가 없었으며,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다 보니 정작 둘만 남았을 때는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아니, 할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답답하며 상대방의 숨소리마저 거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년 부부의 하루 일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잘 잤어? 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각자 세수하고 식탁에 앉아도 신문이나 핸드폰만 보면서 묵묵히 밥을 먹고, 낮에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아내는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며 따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도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다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잠듭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10년 넘게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별개의 인생을 사는 두 개의 섬처럼 존재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냉랭한 관계가 단순히 감정적인 불편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부 관계가 나쁜 노인들은 건강도 급격히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한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높고 치매 위험도 증가하며 심지어 수명까지 짧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국 불행한 부부관계는 노년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독약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그나마 있던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하고 따로 살게 되면서 생활비는 2배로 늘어나며 노후 자금이 급격히 바닥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한 집에서 월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부부가 이혼 후에는 각자 월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연금은 절반으로 쪼개지고 집은 팔아서 나눠야 하며 노후 대비로 모아둔 예금도 분할되면서 양쪽 모두 경제적으로 궁핍해집니다. 특히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던 여성의 경우 이혼 후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정말 힘들고, 남성의 경우도 집안일을 전혀 못해서 식사 하나 챙겨 먹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황혼 이혼을 한다고 하면 자식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평생 함께 사신 분들이 왜 이제 와서 헤어지려고 하세요? 라며 만류하지만 정작 부모는 너희들 키울 때까지만 참았다.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럼 우리 때문에 불행하게 사셨다는 건가요?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워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도 어색해지고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왜 따로 사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적 고립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년 부부가 이혼하면 그동안 부부 단위로 유지되던 친구 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대부분 끊어집니다. 우리 부부는 저 부부랑 친하게 지냈는데 이혼했다니 이제 어떻게 만나지? 하면서 사람들이 멀어지고 각종 모임에서도 혼자 참석하기가 어색해서 발길을 끊게 되며 결국 점점 더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내마저 떠나면 말 그대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외로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이혼까지 가지 않아도 사실상 파탄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부부들의 고통입니다. 체면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자식들 눈치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그저 같은 집에서 각방을 쓰며 남남처럼 사는 노부부들 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 공허함과 무의미함은 차라리 이혼한 사람들보다 더 깊은 우울과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을 텐데 하면서도 그럴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관계를 회복할 의지도 없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한 가지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관계는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당연히 정들었겠지. 자식도 다 키웠으니까 이제 편하게 살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부부관계에 가장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고 그 노력 없이는 관계가 무너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고 정신없어서 서로의 문제점이 덜 보였지만 노년에는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지내니까 그동안 묻혀있던 모든 갈등과 불만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 부부들이 더 힘든 이유는 평생 감정 표현이나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고 미안하다, 고맙다는 표현도 어색하며 서로의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었던 세대가 갑자기 노년에 와서 대화하고 소통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묵묵히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말없이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당신 마음이 어떠냐, 우리 대화 좀 하자 하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남편들은 평생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아내에게 관심을 갖거나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는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돈 벌어오고 집안 대소사 결정하면 그게 남편의 역할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아내의 외로움이나 대화에 대한 갈증 같은 건 여자들이 원래 예민한 거지 하고 무시해 왔습니다. 반대로 아내들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남편에게 불만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고 술 안 마시고 돈 벌어오니까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자식들이 독립하고 둘만 남았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냥 익숙함과 의무감으로 버텨온 건 아닐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그 의문은 점점 더 깊은 회의와 절망으로 변해갑니다. 어떤 노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하고 5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내 생일이 언제인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나도 남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고요.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준비 없이 맞이한 노년 부부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사랑도 없고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으며 그저 익숙함과 체면 때문에 함께 있을 뿐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수많은 노년 부부들의 고통스러운 일상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수십 년 동안 굳어진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가능하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포기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노년의 부부관계는 변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떠나고 일도 은퇴하고 이제 정말 둘만 남은 이 시점에서 남은 20년, 30년을 지옥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동반자로서 따뜻하게 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재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년 부부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상대방에게 완전히 의존하거나 상대방을 통제하려 든다는 겁니다. 은퇴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어디 가느냐, 누구 만나느냐, 돈 얼마 쓰느냐 하며 캐묻는 순간 아내는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려 들고 오늘은 이거 해,
내일은 저거 해야 하며 지시하면 남편은 자기가 어린아이 취급받는다고 느끼면서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년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겁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소유물이 되는 건 아니고 배우자라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시간과 행동을 알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취미가 있고 각자의 친구가 있으며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할 때 왜 나를 두고 가느냐고 삐지지 말고 남편이 혼자 등산 간다고 할 때 나도 데려가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나도 내 시간을 가질게요. 하는 여유가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년 부부들의 공통점을 보면 각자의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등산 모임 가고 아내는 화요일, 목요일에 문화센터 수업 들으며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일주일 스케줄이 짜여 있습니다. 각자 자기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만나면 오히려 할 이야기가 생기고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볼 거리가 생기며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으면 할 말도 없어지고 서로의 사소한 습관들이 눈에 거슬리며 답답함만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감사와 존중의 언어를 회복하기입니다. 한국의 노년 부부들이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놔도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 없이 묵묵히 먹기만 하고 남편이 전구 갈아주고 무거운 짐 들어줘도 고맙습니다.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무슨 남인가, 부부인데 그런 말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감사 표현을 안 하는데 그게 바로 관계를 메마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수고했어, 고마워하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하고 내 존재가 상대방에게 소중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런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내 존재는 이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허탈함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 부부일수록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감사와 존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만든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되네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내가 외롭지 않아요. 같은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주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갑자기 하려니 입에서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상대방도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인정해준다는 걸 느끼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남편도 아내로부터 고마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집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관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작은 갈등도 훨씬 쉽게 해결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기입니다. 노년 부부의 갈등 중 상당수는 과거의 상처와 원망 때문에 생깁니다. 당신은 애들 키울 때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잖아. 당신은 시댁 문제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내가 아플 때 병원 한 번 안 데려갔잖아. 같은 과거의 일들을 계속 들먹이면서 싸우는 겁니다. 물론 그 상처가 진짜였고 그때 정말 힘들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지금 계속 붙들고 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원망해도
30년 전에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고 그때 받은 상처를 지금 와서 보상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년 부부들이 과거의 원망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고 그러면서 현재의 관계까지 파괴합니다.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지금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식의 복수심으로 서로를 대하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발목 잡혀서 남은 20년도 불행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용서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건 그 상처가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걸 무기로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때 나를 힘들게 한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그걸 계속 붙들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당신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원망을 녹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새로운 공통의 목표 만들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잘 키우자, 집 장만하자, 노후 자금 모으자 같은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한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런 목표들이 다 달성되거나 무의미해지면서 이제 무엇을 위해 함께 살아야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 부부에게는 새로운 공통의 목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세계 여행 다니기, 손주들에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되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하기, 함께 새로운 취미 배우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함께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부는 다시 팀이 됩니다. 어떤 70대 부부는 은퇴 후에 함께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생 요리는 아내의 몫이었고 남편은 부엌에 들어갈 일이 없었는데 둘이 함께 이탈리아 요리를 배우면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파스타 면을 삶고 아내가 소스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면서 같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공유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도 함께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는 게 두 사람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 대화도 늘고 웃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신체 접촉과 애정 표현 회복하기입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나이가 들면 신체적 친밀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에도 스킨십은 관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년 부부들이 수십 년 동안 서로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고 포옹은커녕 어깨를 스치는 것조차 불편해합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따뜻한 접촉이 더 필요한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와는 그런 접촉이 끊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노년 부부일수록 의식적으로라도 스킨십을 늘려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하면서 어깨를 다독여주고 외출할 때 다녀올게요 하면서 가볍게 포옹하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면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따뜻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그 따뜻함이 말로는 표현 못하는 애정을 전달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전문가의 도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부부 문제를 남한테 말하는 건 창피한 일이다. 우리 나이에 상담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부 상담은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을 때 받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받는 겁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노년 부부 상담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부부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합니다. 전문 상담사는 수십 년 동안 굳어진 패턴을 객관적으로 보고 두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한 문제점을 짚어주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습관이 있네요. 부인은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남편은 부인이 자기를 통제한다고 느끼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같은 피드백을 듣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몇 번의 상담만으로도 수십 년의 갈등이 풀리는 경우도 있고 상담을 통해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6가지 원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건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고 때로는 상대방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먼저 변화를 시작하면 그 변화는 결국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천천히지만 관계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도 안 변한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부부관계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집에서 각방을 쓰며 남남처럼 지내는 것, 서로 얼굴만 보면 짜증나고 답답해하면서도 체면과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억지로 붙어 있는 것, 그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진정한 노년의 부부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이해를 주고받으며 늙어가는 과정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관계를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배우자만큼 소중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주 만나기 힘들어지며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은퇴 후에는 대부분 끊어집니다. 결국 곁에 남는 건 배우자뿐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동반자와의 관계가 지옥 같다면 노년의 삶 전체가 지옥이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년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80대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가면서 손을 꼭 잡고 걷는다고 합니다. 60년을 함께 산 두 사람이 여전히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늙어서도 저렇게 다정할 수 있구나 하고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 부부에게 비결을 물으니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게 기적 같아서 그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고 아내는 이 사람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70대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주 목요일 저녁이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저녁 같이 나가실래요?
하고 정중하게 물어보고 아내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하고 대답하며 두 사람은 동네 작은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그냥 집에서 먹으면 되지 왜 돈 들여서 밖에서 먹냐고 물으니 부부는 우리에게 이 시간은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여전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의식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부들의 공통점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 살았다고, 익숙하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존재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순간들에 더 감사하며 서로에게 더 다정하게 대합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 없이 혼자 살아야 할 날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런 부부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고 대화를 나눌 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며 함께 걸을 때 몸짓에는 편안함이 묻어납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 집이 크고 작음, 자식이 성공했고 안 했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의 노년은 빛이 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자식이 잘났어도 배우자와 원수처럼 지내면 그 노년은 어둡고 쓸쓸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자가 당신을 볼 때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훨씬 편할 텐데 하고 생각할까요? 배우자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아니면 짜증이 날까요? 당신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배우자가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한숨을 쉴까요?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이든 80이든 아직 살아있고 정신이 멀쩡하다면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라고 인사해 보십시오. 이번 주말에 배우자의 손을 잡고 우리 산책 좀 할까요? 라고 제안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시도들이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못하겠다고요? 그럼 이대로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 건가요? 작은 용기 하나 내지 못해서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과 남남처럼 늙어갈 건가요?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평소보다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보는 겁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감사의 말을 한마디 해보는 겁니다. 평소에는 무시하던 작은 배려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관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부부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배우자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은 자식들에게 저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는 희망을 주고 손주들에게 가족이란 이렇게 서로를 아끼는 거구나는 교훈을 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노년에도 사랑은 가능하구나는 영감을 줍니다. 반대로 당신이 배우자와 싸우고 원망하며 사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늙는다는 건 결국 불행해지는 거구나는 절망을 심어줍니다. 당신의 노년 부부관계는 당신의 삶의 품격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 모습을요. 80대, 9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배우자와 손을 잡고 산책하고 함께 웃고 서로를 돌보며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을요. 몸은 불편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건강은 나빠져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으면 두렵지 않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여서 감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년을요.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이고 그게 바로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반대로 10년 후에도 여전히 배우자와 냉전 상태로 지내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으며 서로의 존재가 짐처럼 느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늙어가는 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노년입니까?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고생하며 살아온 당신이 마지막에 받을 보상이 고독과 원망뿐인 노년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전쟁터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따뜻한 동반자와 함께하는 축복으로 만들 것인지를요. 배우자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고 존중하며 살 것인지를요.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를요. 이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직 당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너무 나빠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고 진심을 다해 노력해보고 그래도 정말 안 되겠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다음 단계를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노력도 없이 대화도 해보지 않고 변화도 시도하지 않은 채 그냥 이미 끝났다고 단정 짓는 건 당신의 노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는 당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중한 역사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황혼이 아름다운 건 하루의 끝이면서도 가장 따뜻한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년도 그래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지만 가장 평화롭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감사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황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늙어가면서 당신과 함께여서 내 인생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노년의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아름다운 품격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배우자와 손잡고 걷는 따뜻한 노년,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노후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